이번엔 비대입니다. 비대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종전의 입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규현 변호사님. 그래도 좀 조규현 변호사님께서는 그 강선우 후보자가 좀 해명하려던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청문회 전에 일단은 46명의 보좌진이 면직됐다는 게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 쓰레기, 변기술이 이렇게 나오니까 갑질을 일삼는 상시적으로 보좌진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의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일정 부분 사실 인정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물론 기대했습니다. 네. 말끔하게 해소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주장되거나 보도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한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걸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넘어갔으면 그나마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 전문성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해명하는 태도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지역이냐 여의도냐. 조규현 변호사님마저 이러면 어떡합니까? 부탁이냐 지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 해명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그래서 이제 찜찜한 거예요. 보고도. 찜찜하다. 예.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저 사실관계들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제 초반의 어떤 대응과 달리 그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는 점 이게 이제 보좌진들에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여의도 의원회관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냥 저건 잘못된 건데 몇 번 저런 일이야 의원들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 됐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선입관처럼 저 강 후보자는 원래 이제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명 못한다 이렇게 평가될지 저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 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본인이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할 거였으면 나오고 있는 보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걸 지역과 여의도를 나눈다는 것이 크게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단 46명이 아닌 27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보좌진들을 상시적으로 그런 처우를 하면서 갈아치우고 사적인 업무를 늘 시키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면 어제 이제 변기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정말 그런 소위 갑질을 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일단 감추고 넘어가려고 했던 해명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제 청문회 소명조차도 지금 오늘 언론 보도처럼 거짓말 논란으로 계속 확대되는지 여부가 이 인사권자나
민주당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의 돌직구였습니다. 해명이 깔끔하지 못했다. 자, 이젠 여가부 장관님을 출신에게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하시잖아요. 네. 방금 들었던 저 해명 중에서 조기현 변호사님도 아쉽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지역 보좌관과 중앙 보좌관을 나눠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논란이 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변기 수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것도 논란의 포인트인데 그 과정에서 이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뭐 김희정 의원님 부산, 뭐 김희정 의원님 마포, 뭐 이렇게 각자의 지역구가 있는데 중앙에 이제 여의도에서 보좌하는 중앙 보좌관이 있고 지역구에서 사무실을 관리하거나 지역 일을 챙기는 지역 보좌관이 있잖아요. 다 동등한 보좌진인데 맞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내가 조언을 구한 건데 그건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중앙 보좌관들이 보좌진한테 한 게 아니라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서. 갑질하는 수준이 양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을 막 상습적으로 한 달 만에 갈아치우고 뭐 이런 거 숫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아니 질적으로도 그러면 이 보좌진 국회 하는 보좌진한테 한 거는 갑질이고 그럼 지역사회에서 같이 뛰는 사람에게는 갑질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공무원 사회도 가면 소위 고시 출신 공무원도 있고 또 하급 공무원도 있고 또 그나마 중앙부처 공무원이 있지만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중앙공무원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공무원들 간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사실 공무원들 간에도 뭐 가불관계가 문제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여가부 장관 가기 전에는 또 방통위 산하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같은 공직사회에서도 야 이렇게 가불병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런 마인드예요. 보면 중앙공무원들 대하는 거 따로 하고 그러면 지역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직원들 대하는 또 태도 따로 하고 완전히 지역 단위로 부산 연제구나 또 마포 같은 데 있는 센터 단위에 고용된 또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달리 대한다라는 평소에 그런 강선우 의원 시절의 마인드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게 그 답변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명이 되기보다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물론 다른 부처도 문제지만 최고의 약자들을 위해야 되는 여성가족부에는 업무상으로도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의원입니다. 변기 수리와 관련된 대화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좌진과 나눴다는 이 변기 수리 관련된 대화 함께 보시죠. 이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 대화 녹취록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변기 물이 심하게 세요. 좀 살펴봐줘요. 네, 수리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라는 대화인데 이게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국회 여가위 위원 출신의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 텐데 사실은 중앙보좌진들도 고생이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민원들을 발품을 팔아가면서 챙깁니다. 선거 때는 더할 나위 없죠. 그때 사실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역보좌진들이거든요. 의원이 중앙 때문에 뭐 방송 출연이나 바빠서 지역의 일을 못 챙길 때 사실은 그 지역보좌진들이 의원 대신 다 이게 뭐 내일인 것처럼 다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게 조직도 관리하고 지역 보좌진인데 방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저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지역에서 정말 온갖 그 유권자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하루하루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어제 청문회장 입구에서 그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봤어요. 이 장면이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 보좌관들도 저기 함께 서 있고 싶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마 못하는 거죠. 지금 이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집권당이 됐고 또 그 여당에서 이제 후보를 낸 거니까요, 현역 의원을. 아마 민주당 보좌관들의 마음이 아마 더 심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갑질의 내용이
어떻게 쓰레기, 변기 다 이렇습니까? 쓰레기 변기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침 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김종민님 집 변기 고장 났어요? 그래서 AS 했더니 너무 신속하게 정말 노즐이 또 거기도 그 집도 노즐 고장 났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이쪽 뭐 그 뒤에 이게 뚜껑 여는데 거기 부품 이런 거였는데요. 거기 그 뚜껑 열면은 그 부품 중에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이 변기 뒤에 물이 예. 채워지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를 계량하는 그 부유 장치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많이 고장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직접 수리해봐서 알아요. 그거 이제 교체하고 근데 너무 신속하게 빨리 와서 해줍니다. 비대가 아니라 변기 자체가 고장 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지역 보좌관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지금 집이 물바다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보좌관이 AS 빨리 전화해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갑질인 겁니다. 저게 갑질이다. 조언이 아니라. 그게 갑질이죠. 아니 무슨 변기 고장난 것까지를 조언을 구합니까? 그 조언은 AS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날짜를 잡아야 돼요. 날짜를 잡아라. 예, 금방 옵니까? 금방 오죠. 금방 온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이 AS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걸 무슨 지역 부자가 할 일도 많고 민원의 날마다 상시 민원에 고생이 많은데 지역 부자한테 우리 집 민원까지를 이렇게 변기 민원까지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SBS에서 더 많은 그 문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보도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도 굉장히 저는 부담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추가 보도가 있을지 어떤 더 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소명은 저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세심한 사과도 아니었고 세심한 어떤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인 어떤 솔직하게 해명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언론 보도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보좌진들도 동참하고 싶었을 마음일 거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여의도 대나무숲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 직원 인증 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며 그 정도면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과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당 보좌진으로서 무슨 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임명 강행하는 정부와 실드치는 여당 의원들을 보면 땡땡당 보좌진들이 어떤 시그널을 느낄까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당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대처는 일관되다. 특히 의원이 껴있는 경우 피해자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으로 처리된다. 보좌진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일인데 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면서 역시나 솔직히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어느 당은 돈으로 맞고 어느 당은 피해자를 악마하면서 맞고 뭐가 더 나쁜 건가 대답 좀 해봐요. 예. 과연 이 우리 당이 어느 당일까요? 민주노동당도요.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노당의 데스노트인가요? 권영국 대표, 강선 후보자,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여성 의제의 유보적 입장,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하냐, 여가부 장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